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언론은 한동훈 대표가 빠진 상황에 주목했고, 이 와중에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돼서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최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을 다 짚어볼 텐데 먼저 이제 만찬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2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 참석 만찬 때와는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돌아가면서 발언도 했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외침도 나왔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찬 분위기 일단 화기애애했습니까? 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22대 국회 들어서 상임위원장, 우리 여당이지만 소수당이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7곳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뭐 있는 곳에 여당 간사도 있지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과방위가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여당 간사, 뭐 그래서 한 20분 20 이상 된 것 같네요. 우리 예. 참고적으로 최영도 의원은 정책조정위원장도 지금 같이 맡고 계시죠? 저는 여러 개 정조위 중 하나고, 네. 예, 지금 정책조정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겸 네. 육정조라고, 이게 육정조에 이제 정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제가 정조위원장이 특별히 6번째 정조위원장인데, 그게 뭐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네. 예,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끼리도 그렇게 다 모인 건 처음입니다. 네. 22대 국회 들어와서 원구성에 큰 진통이 있었고,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의 국회 운영의 원칙과 전통을 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를 뺏어가 버렸고, 운영위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고, 모든 걸 다 독차지하고, 과거에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그 소수당이든 민주당을 다 배려했던 걸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강승규 의원이 나와서 18대 국회 때 내가 그때 초선 의원인데 이랬다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정말 김진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황우려 원내대표 시절에 또 선진화법도 만들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의석수가 조금 많다고, 이것도 또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네. 투표해 준 걸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뭐 의석수가 나버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7월 8월이 좀 벅찼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에서 뭐 여당이 뭐 다수결로 다 밀어붙이고, 뭐 거수하자 그래서 밀어붙이고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이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위법적인 청문회 같은 게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뭐 지친 시기이기도 했고, 또 각자 상임위가 모든 상임위 하나하나가 다 전쟁됩니다 지금. 모일 기회도 없었는데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제 오후에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간사들 모아서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첫 기조 문제, 네. 또 이거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간사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논의가 필요했고요. 그 기조에서 이제 본 거고, 어제 이게 여당 지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당 상임위원장도 있지만, 그다음에 심부름꾼들이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총무를 하고 있는 여당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 이제 국정감사 아마 원내대표께서 먼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하니까 한번 대통령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해보자는 시기였고,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을 만난 것도 뭐 중요했지만, 우리끼리 처음 만나서 국정감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그냥 민주당이 폭주를 했는데 이 국정감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뭐 걱정들도 좀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만찬 화기애애했다. 이건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언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냐 안 했냐, 또 한 대표가 참석했을 때와는 왜
이때는 마이크가 돌아갔냐? 왜 우리는 하나다가 있었냐?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그런 걸 또 주목을 해요.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이 국감 앞두고 여당 운영 총괄하는 대표만 빼고 다른 지도부는 대거불로 격려 만찬한 것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원내 지도부 초청 만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원내 지도부가 아니고 원내 대표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 국회는 이제 원내 저는 사실 오랫동안 어쨌든 국감을 앞둔 어떤 만찬이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어제는 여당을 만났지만 사실은 저는 대통령실에도 줄곧 건의를 해왔고 또 야당에도 한번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상임위 그 체제를 중심으로.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실은 해외 순방을 할 때 정상회의를 할 때 근데 원전 요번에 이제 세일즈가 있지 않습니까? 체코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야당의 산자위 원전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거기서 대통령과 한번 상의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마침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원전 수주가 이게 뭐 저가였다는데 덤핑했다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또 국방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이제 그 국군의 날을 맞아서 프레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새로운 무기 체계도 선보였고 이것을 두고서 또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슨 북한의 뭐 군사 프레이드는 화려한 쇼였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방송이 이거 무슨 군사 정권을 방불케 했다고 옛날 사진 올려놓고 참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 그걸 이제 하게 된 배경 그러면 이 국군의 날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프레이드가 뭐 그걸 이제 국방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문답 주고받는 게 있었고 다음 역시 어려운 문제 바로 거기서 뭐 토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 의사 단체에서 협상에 잘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아무래도 큰 관심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대통령은 이 의사 정원, 의사 숫자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또 그 숫자를 왜 하느냐는 것이 이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고령화와 함께 지금 의사 수가 줄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많이 의사 정원이 줄기 전에 많은 의사가 배출되었거든요. 그분들 나이도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면허가 다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의사도 적절한 연령에 특히 어떤 의료 같은 것은 상당히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적인 또 아주 민첩함과 그래서 그런 까지 감안해서 의사 정원이 꼭 필요한데 이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상임위 이슈이기도 하고 의사 정원 문제 그다음에 국방의 날 국군의 날에 그 군사 프레이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무기 K 방산의 문제 그다음에 원전 수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상임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대화였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는 뭐 우리 언론에서 좀 맥락을 좀 잘못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물론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대화 이건 뭐 수시로 있어야지 그게 날짜 잡아놓고 따로 정해놓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순간에 밤늦게 아무도 몰래 만나서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고 또 그건 뭐 매우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을 불렀지만 다음번에는 야당들도 좀 가서 같이 보고 아니면은 여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임위별로 대통령과 함께 순방에 가면서 해외에서 직접 한번 진짜로 그 체코에서 우리가 수주한 원전이 저가 수주였는지 이걸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보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와 이런 활발한 소통, 토론, 심지어 경론까지 하더라도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제가 좀 중간에 한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의정 갈등 장기화를 어떻게 지금 그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죠. 그거는 이제 직접 그게 우리가 더 시급한 거 아닌가요? 시급한 그리고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많은 의원들 생각은 아니 적당하게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통령 생각도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내년 정원 문제, 내년부터 정원 문제는 다시
의료 이제 단체화해서 어떤 추계를 다시 해서 다시 협상해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문제는 이게 이미 입시 정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지금 입시에 그 관계가 된 수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정도 이야기인데 이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계속 논의해야죠. 그 자리에서 뭐 그쪽 상임위만 온 것도 아니고 그 간사 우리 그 복지 간사는 이제 보건복지 간사는 김매원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아니죠 아마. 예.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위원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길게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떤 또 성격상 그리고 약간 격려하는 자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막 깊이 들어가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이 김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용산에서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이 당사자가 깊이 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건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이 접근해 오고 연락해 오는 사람을 빡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만났던 것이 불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뭐 굉장히 그 디올백 그 사건만 보자면은 그건 뭐 굉장히 함정 그 몰카 함정 그 취재고 지금 그 사람은 뭐 언더커버 수사를 하고 자기를 처벌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김 여사까지 해서 주고받은 사람은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뭐 이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법리적인 문제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떤 그 결론이 나왔죠.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검찰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느냐, 왜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잘못한 게 있었다면은 그건 빨리빨리 좀 사과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은 저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도 잘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야당은 어차피 기승전 김건희 하듯이 모든 화력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모든 사안에 있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나와요. 자꾸 테이블 위에 올려서 압박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절박한 그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있고 그건 대통령실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아마 거기서 여러 해법을 빨리 강구하도록 지금 뭐 우리가 모두 무언으로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국민들은 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많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문제를 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국정에 부담이 되게 하느냐라는 걱정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차지하는 해법도 아마 저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강구하고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두고서 자꾸 하라 밖에서 채찍질 한다고 그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정말 막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대통령실 쪽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뭐 한동훈 대표 측이랄까 이른바 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이건 무슨 실체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러고 있고 이제 감찰 지시도 했는데 개인의 일탈로 보십니까? 이 사항은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은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1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이제 비서관이 보통 끝나면 이제 차관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정부에서 보면 실장급 아주 고위 공무원이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그렇죠. 뭐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차관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조심하는데 이제 행정관 선임 행정관은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오기도 하고 뭐 선거 때 들어오기도 선거 때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다양한 여론을 들여야 하는 곳이고 또 선거 때 아무래도 인연을 맺은 사람을 또 박절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당에서도 오고 할 텐데 네. 그 저는 제가 볼 땐 근데 저희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근데 그게 비서관이 했던 말, 뭐 행정관이 했던 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다 보면 행정관이 더 높아 보여요 또. 어감 뭐 아는 자체는. 사람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 호가호의도 있고 또 본인이 과잉 충성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 일탈 요소도 많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그 친분을 과시해서 뭘 또 그 정치적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거나 항상 권력 있는 사람한 주변에는 그런 호가호의하고 또 자기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뭐 당에서 이분이 당원이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도 보기에 참 이것도 참 민망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이제 맡고 계십니다. 정저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자, 과방위는 법사위와 함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최전선입니다. 왜 여기 과방위 같은데 이런 첨예한 갈등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보세요? 그게 우리 국회의 모순을 국회의 문제점을 가장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정파적으로 나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기술이 다르고 국민의힘 기술이 다릅니까? 민주당의 과학은 미분이 없고 뭐 국민의힘 과학은 적분만 있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건데 이놈의 방송 때문에 있습니다. 방송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혁신 생태계에서는 제발 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방송 매달리지 말고 방송을 좀 국회에서 과방에서 방송을 떼주세요라는 공개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 먹거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죠. 그리고 네. AI 같은 경우 우선 국가의 운명, 그다음에 문명의 전환, 또 그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처럼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AI G3 국가로 해서 이제는 뭐 경제적 10대 대국이라 합니다만 그때 되면 정말 AI로서 3대 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추락해서 이제는 50위권 60위권 밀려가서 정말 우리 자식들이 이제 정말 그 살기 힘든 지금 우리가 남미에 추락해서 보듯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결정할 그런 중요한 경우인데 네. 이게 뭐 우리 야당은 뭐에 그렇게 쏠려 있는지 그냥 온통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격전지가 되면 안 되는 데인데 공정방송 얘기를 하는데 공정방송을 위한 거라고 보세요? 공정방송 아니죠. 아니 지난 120일 동안 지금 22대 국회가 6월, 7월, 8월, 9월 해서 120일이 지나서 4개월 지났으니까 120일 동안 걸 보면요. 전부 MBC 방문진 임기가 끝난 이사를 무작정 지키겠다는 민주당.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인데 그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추천할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우리 당이 추천할 1명을 국회에 상정해 주지 않아서 생긴 기형적인 체제입니다. 이게 원인 제공자인데 네. 그걸 같이 풀 생각은 하지 않고 2인 체제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탄핵도 걸고 또 행정소송도 걸고 해서 거의 마비시켜 놨죠. 네. 또 방송심의위원회는 그 편파 왜곡 방송 또 허위 조작 뉴스를 무분별하게 방송했던 사를 심의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그건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실제로 심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그 심의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사람 중에 일부가 뭐 어떤 사람이었다 해서 그 신원은 또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걸 가지고서 민원 사준이 하지 않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국정감사 따로 프레임, 별개로 예. 열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7일부터 이제 20 며칠까지죠. 우리가 네. 마지막 주까지 국정감사하는데 그중에 현장 방문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국정감사할 수 있는 날짜는 뭐 10개 이내입니다. 10개 한 8, 9 될 텐데 그중에 지금 사회과량이 방송입니다. 방통위, 방심위, 그다음에 KBS, 뭐 MBC도 하는데 MBC, 그다음에 YTN하고 TB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민영화된 방송을 그러면 YTN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YTN이 아니 미국의
CNN에 한국의 YTN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CNN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공기업 주주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무슨 우리 같은 경우 KDN, 한전 KDN하고 한전이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YTN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지원하고 했던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IMF 때 그 워낙 방송이 어렵다 보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좀 배려한다고 이렇게 해준 건데 네. 너무 장기화되어서 이제 그 주가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그 민영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영화된 방송사를 다시 불러서 뭘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TBS 같은 경우도 몇몇 사람의 정치적 편향에 의한 것 때문에 실제로 교통방송에 교통은 없고 정치 편파 방송만 가득해서 수많은 TBS 종사자들을 지금 뭐 아주 위기 상태에 몰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놓고 그걸 또 불러서 뭘 따지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 법사위원장과 함께 과방위원장 이제 회의 진행 방식이 여러 차례 논란거리가 됐는데 지난번 강규영 교수, 명지대 네. 교수 발언하러 나왔는데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대 야당이 듣기 불편한 얘기는 듣지도 않겠다는 것인가 하는 이제 비판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 참 보기 힘든 장면도 22대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장도 이게 굉장한 국회법에 따라 이번에 보니까 굉장한 그 권한이 있습니다. 뭐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있지만 여야 간사는 협의입니다. 협의. 네. 위원장이 협의로 듣는 것일 뿐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그게. 네. 그리고 뭐 하면 이제 다수결로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나갔다 하니까 오라. 나갔다 오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네. 그 하버드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계엄령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규범과 절제, 규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또 권한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게 국회법에서도 아주 그 못된 조항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국회법 그런 게 있었지만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합의를 하고 또 소위에서 비록 굉장히 심도 깊은 네.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이 있으면은 위원장이 그 보면은 지금 우리가 10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유독 그 두 위원회만 그럽니다. 다른 위원회는 사실 그 무슨 제가 일일이 검증하면 또 민주당에서 또 뭐 개딸들이 또 지탄할까봐 내 지목을 못 하겠는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인 여러 상임위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지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 협의를 많이 하죠. 예. 마지막으로 질문 사실 시간은 다 됐는데 짤막하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여야 갈등 상황과는 별도로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번 국감 대상이랄까 이런 부분은 참 이렇게 잘 처리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지금 뭐 많은 부분이 방송에 매달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대전에 방문해서 53개의 우리 국책연구기관 네네. R&D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그 과학연구기관들 연구기관들을 만나서 정말 네. 어떤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하루로 또 줄여버렸습니다. 저는 이틀 하자 그랬더니 사실 3, 4일 했는데 그래서 그건 아쉽고요. 그러나 하루지만 그 좀 집중할 생각이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하고 또 큰 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R&D 비용에 대해서 지난해 논란이 많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뭐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송에 집착하겠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 AI 이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을 보여주자라고 우리 동료 의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